네,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을 차례로 찾아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셈법 복잡해 보이는데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해서 어제 황교안 대표 어떤 얘기 나눴는지 또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추석 연휴라서 오늘 귀성길 인사 나가시는 중에 저희 인터뷰 연결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용산역인데요. 아침에는 영등포 물레동 야채시장에 다녀왔고요. 예. 근데 명절인데도 표정은 썩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문제가 제일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금 그 귀성길 인사 나가는 자리에서 만난 시민들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역구의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셨을 테고요. 지금 귀석 인사길에서 만난 분들도 계셨을 텐데 민심을 들어보면 최근의 민심이 어떻습니까? 역시 핵심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역시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 다 내보내고 그 영등포 야채시장 분들은 그래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피곤해하고 그래서 추석 명절 분위기 느낄 틈도 없다. 특히 어제까지 장대비가 내려서 추석 대목은 완전히 망쳤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고요. 특히 주차 단속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영등포 구청장께 전화를 드려서 이거 생업에 생존권 문제니까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드렸어요. 그렇군요. 또 민원까지 해결을 해주셨군요. 자, 지금 만나보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체 나라가 좀 조국 블랙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 가장 큰 화두도 이 조국 장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표님, 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절차는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 부인이 피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법무부 장관은 적절한지 지금 국민들의 의견이 양분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관 한 명 임명 가지고 딱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 국론이 이렇게 분열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게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대통령께 도움이 되는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당, 야당 다 모두가 다 패자가 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과연 검찰개혁, 사법개혁이라는 게 조국 장관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 제기와 함께 또 하나 이 문제가 갖는 여러 가지 도덕성의 문제, 그다음에 계층 이동의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활성화된 측면도 있지만 의견이 양쪽 진영으로 쫙 갈려져서 인터넷의 댓글도 그렇고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과 국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네, 국민이 너무 분열된 이 현상이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직접 찾아와서 조국 장관 파면에 동참해달라 이런 제안을 했던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뭐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에 같이 하자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셨습니까? 민주평화당으로서 해임 건의안은 그건 정치적인 공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이 조국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그러니 이 야권 연대 제안을 하시길래 예를 들면 지금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소상공인 기본법입니다.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보호 육성 지원을 근거를 만드는 그런 법인데요. 5당 대표들이 연초에 다 약속했던 소상공인 연합회 신년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다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바로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법인데 이런 것부터 언행일치 약속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 연대하자 뭐 이런 제안을 했고 우리 황 대표께서는 뭐 챙겨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시급한 상황에 지금 해임 건의안은 정치 공세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죠. 일단 국민 다수가 반대하면
임명을 재검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만 어쨌든 네. 현재의 대통령 제도는 제왕적 대통령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임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황 대표께도 사실 지금 헌법 개혁 문제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끌려 내려와서 구속되는 지금 감옥에 있는 마당의 핵심 본질 문제가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였는데 이 촛불로 등장한 정부 아래서 헌법 개혁 문제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은 비정상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쭉 개헌을 얘기해왔기 때문에 이거 좀 주장을 해달라 요구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찬성하고 우리도 앞장설 생각이다. 예.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차피 현 제도하에서 해임 건의안 대통령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신데 지금 대한정치 아닙니다. 해임 건의안 발의 예. 자체가 네.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권을 행사한 입장에서 그렇죠. 이 해임 건의안을 가지고 또다시 공론 분열이 더 첨예해지는 것, 더 날카로워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해임 건의안 그 연대 요청에는 응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공방은 불필요하다. 지금 이제 대한정치 검찰에 맡기는 게 맞지요. 예, 지금에서는. 그렇군요. 대한정치연대도 지금 해임 건의안에 비슷한 입장인데요. 지금 뭐 호남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호남 민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민심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민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 한 달 동안 온갖 국가 에너지가 여기에 소진된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정기국회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국회가 할 일을 충분히 해가면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조국 장관 임명이 보수 통합의 명분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말을 아끼던 유승민 의원도 협력 안 할 이유 없다. 어제 이런 분명한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지금 이 시국을 계기로 내년 총선에 연대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쪽 사정은 밟지 않습니다. 네. 아마도 뭐 그런 보수 통합의 길로 가게 되겠지요. 네. 예. 보수 쪽에는 관심이 없으면 그럼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도 그렇고요. 민주평화당도 그렇고 대한정치연대도 어떻게 보면 범진보 세력인데 지금 갈라져 있거든요. 총선 전에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범개혁이라고 부르면 모르겠습니다만 범진보라고까지 명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범개혁, 예. 어쨌든 정치인들끼리의 이합 집사는 시대 정신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지요. 예. 배지를 단 사람들끼리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것, 그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철새 정치인 거지요.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 나라가 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주권자고 주인인데 힘없는 국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비정규직 노동자, 또 소상공인 네. 자영업자, 청년, 농민들. 이 나라의 주인인데 주권자인데 권력도 없고 정치적 대표자도 없어요. 그래서 약자 동맹을 통해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금 정당 소상공인 네. 국민행동이라는 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는데 저희 민주평화당과 공동 연대를 선언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약자 동맹을 통해서 이 힘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정치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가질 수 있는 여의도의 국회의원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을 포함해서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정치 검찰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들이대는 것 자체가 검찰 개혁이다 이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검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강하게 불만과 비판을 표출하는 것 보면은 이것은 해방 후에 처음 있는 일 같아요. 해방 이후 처음 검찰이 있는 제대로 그렇죠. 늘 정치 검찰이라는 것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종속돼 있는 상태를 정치 검찰이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검찰총장을 임명했던 이 정부가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장 주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예. 명령에 충실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훼손하는 그런 언행 이것은 예. 좀 삼가하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예. 장관도 이 수사 문제에 대해서 가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뭐 보고받지도 않고 뭐 예. 일체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겠다 검찰로 하여금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게요. 조국 장관은 보고받지 않겠다 했는데 어제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뺀 조국 관련 수사팀 별도로 꾸리자 이런 제안을 했다. 검찰이 제안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오늘 언론에 뭐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막 임명된 장관의 참모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검찰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자는 것인데 아마 그 사실관계를 저는 좀 밝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뭐 조국 정국에 대한 여러 이야기 들으려고 대표님 모셨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핵심은 민심보다는 민생이다. 이 말로 좀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